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릴게요. 한 주가 마무리가 되면서 그래도 코스피가 1900선 지켜주는가 여기에 관심이 조금 많이 몰렸었는데 결국에는 1900선을 이탈하게 됐습니다. 장 막판에 반등에 실패를 했죠. 장중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후 시점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좀 지켜보자. 매수는 오후가 더 낫다라는 말씀 좀 드렸을 겁니다. 오전 시점에서 일단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기관들이 너무 밀어댔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부담을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은 원유 선물을 드디어 매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원유 선물 매도 그 양상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에이프로젠 쪽에서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왜 상한가로 진입하게 됐는지, 자, 특징주 진단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상황을 먼저 좀 보고 가야 되겠죠? 네, 차트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살펴볼게요. 지금 분봉상 모양새 좀 보게 되면요. 아침 시점에서 제가 시황을 말씀드렸을 때 밀렸다가 반등이 나가는데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그 시점이 이제 10시 반, 11시 정도였는데 애매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주가가 이제 많이 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외부 쪽에서 나타난 재료들이 워낙 강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 때문에 뭔가 시장이 좀 불안감을 가지고 출발했다라면 밀릴 수 있죠. 초반에.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은데 그래도 좀 버텨볼만 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주가 반등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술적 반등으로 대부분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돌아서는 모양새를 좀 보이게 되면 주가는 위로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밀어내는 모습, 그 다음에 저항을 계속 만들어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침 시점에서 말씀드린 게 오후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다.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것 같으니까 매수를 지금 하지 말고 오후에 늦지막히 좀 확인하고 매수를 대응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도 월급날이라서 주식을 사야 되는 날이긴 한데 오늘은 주식을 사지 않고 예수금만 넣어놨어요. 왜냐면 지수가 좀 밀릴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월요일 또는 이제 화요일 다음 주 양상을 보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도 주말 동안에 나타나는 재료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같이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12시 넘어서면 더 크게 밀었죠. 쭉 빠지는 모습. 그래서 이 주말장을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변동성 확대에 따른 그런 모양새를 좀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승이 실패한 이유는 그냥 수급의 동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을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금융투자 쪽 매도가 좀 나왔고요. 외국인 매도도 같이 늘어났죠. 오전에는 그래도 외국인 매도까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오후 들어가면서 외국인 매도가 확대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 쪽 매도도 더 늘어났을 테고요. 연기금 쪽 살펴볼게요. 연기금을 좀 보게 되면은요. 매매 통영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시점까지 꾸준하게 매도세를 좀 확장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 누가 또 팔았을까? 투신 쪽 볼게요. 투신 쪽이 지금 12시 넘어서면서 갑자기 물량이 많이 쏟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도 볼게요. 금융투자 쪽 수급도 역시 마찬가지죠. 비슷한 시점에서 같이 밀어냈다. 투신과 금융투자가 같이 매도 양상을 크게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외국인도 12시, 1시 넘어서면서부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기금이 방어를 해주지 못한 상황이었고 투신, 금융투자, 외국인 이 세 집단이 밀어내면서 결국에는 주가를 하락시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시점 이후에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이나 이런 기관 쪽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아간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외국인과 기관 한 방향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상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야기해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정 포인트로 봤을 때 이 기관들의 그 모양들이 아마도 이제 매도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가 전혀 이 종목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전부 다 매도를 치면서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포인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관 쪽에 움직임으로 좀 잡혔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제 방어가 아닌 매도, 즉 주가의 하락 쪽으로 베팅을 걸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 좀 드렸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현대차, 카카오, SK텔레콤,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매도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은 또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살 거 사고 팔 거 파는 뭐 그런 형태의 입장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잠정보다는 확정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오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인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참 잘 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인버스 하고요. 그 다음에 원유 선물 인버스 뭐 이쪽에도 지금 투자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 입장 같은 경우는요. 요거를 좀 차트를 좀 크게 보고 진행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선물 인버스라는 것은 원유 가격이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선물 인버스는 시장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적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인버스 쪽 투자해서 재미를 좀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반면에 레버리지라든지 삼성전자 쪽은 순매도가 들어가면서 대형주 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하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한진칼 유명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코스피 200,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여기 새롭게 이제 지수 변동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서 수혜를 입은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수혜가 계속 예정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뭐 계속 사들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살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의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카카오는 상승세가 계속 유지됐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방을 또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하락 포인트가 9만원 아래쪽으로 가게 될 확률은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매수를 대기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8만원 근접하는 지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디서 지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팔고 있기 때문에 약세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저는 10만원 근처에서 매도를 좀 쳤죠. 지난번에 매수해서 수익을 한 25%, 20% 정도 냈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을 들어가서 10만원 정도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만원 아래쪽에서 매수하려고 지금 자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이렇게 단기적인 패턴을 이용해서 사고 팔고 좀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이제 기름 관련한 부분에서의 매도가 좀 나타났다. 이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원유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또 매도가 들어간 거 보니까 아마도 외국인들도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단기적 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개인들은요 시장에 상승할 것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요 선물 인버스 쪽 지금 매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레버리 쪽은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도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는 월요일부터 장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오늘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방향성은 이제 봐야 되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잘 모르겠지만 기관은 하방 쪽으로 그 다음에 개인들은 상방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이 대결들이 조금 팽팽하게 기관과 개인의 싸움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중간에 껴서 어디가 유리한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들은 원유 선물을 이제 매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원유 선물을 매도했다. 더 이상 안 올라가려나 보다. 뭐 손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차익 실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워낙 밑에서부터 올라온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아닐 것 같고 에라이 그냥 짜증난다.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도가 들어가지 않았었을까 생각합니다. 원유 같은 부분들은요. 일단 장기화가 될 수도 있는 모습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유월물 가지고는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월물을 가지고서 같이 합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워낙에 또 이제 이쪽이 시끄럽다 보니까 수익이 잘 안 나고 또 손실이 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안감에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그나마 네,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너무 많이 내려간 시점에서 매도를 해버려가지고 여기서 조금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까지 내려갔는데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요 정도 내려갔다라면 일단 중동 불안감도 좀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네. 아무튼 뭐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뭐 어떠한 전략을 짜신다 하더라도 뭐 크게 뭐라고 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물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파생상품 투자하실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잘 알고 투자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특징 종목이 있었습니다. 에이프로젠 이 KIC라는 이 기업이요.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에이프로젠 KIC라는 이 기업이 지금 에이프로젠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뭐 제약 이렇게 돼야 되나요? 네, 에이프로젠 네. HNG,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제약, 이렇게 세 기업이 지금 합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호가 에이프로젠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요. 이번에 이사회를 통해서 합병을 결의했다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이 합병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요. 지금 같은 계열들이긴 한데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을 담당했고요. 에이프로젠 제약은 판매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뭐 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담당했고 뭐 이렇게 이 구분이 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것도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겠죠. 저 기업 따로, 이 기업 따로, 요 기업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이 된다라면 한꺼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한꺼번에 하는 이 부분에서의 시너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를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에이프로젠 제약도 상한가죠.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HNG도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모두 다 뭐냐면 시너지를 크게 발생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에서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지난번에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 다 합병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한다면 합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같은 계열에 있는 업종의 종목들, 특히 이렇게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같은 식구들끼리 합병하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합치게 되니까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잘 나가는 사업을 떼어내서 분할 재상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소식이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수혜로 작용이 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보다 앞서 가지고 뭐 유상증자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네, 합병 소식을 통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린드먼 아시아라는 이 종목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기업은 왜 올라갔느냐면 이제 에이프로젠에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 중에서 에이프로젠 관련한 종목이 이제 4개를 차지했다. 이 부분을 본다라면 네, 이 호재가 굉장히 강하게 집중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이제 악재 중심으로 있었던 종목들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또 에이프로젠에서는 S맥도 지금 포함이 좀 되겠네요.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분 가치가 조금 부각될 수 있다. 이 얘기 때문에 S맥도 지금 특징주로 같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이 합병 시나리오가 들어갔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는 조금 더 기대치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관련 종목도 갖고 계신다면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걱정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파미셀. 급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급락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타났는데 과연 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임상 실패냐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정은 조금 이따 나오는 거고요. 그 이전에 앞서서 했었던 조기 종료된 임상에 대한 결과가 실수로 WHO에 공개가 됐다. 뭐 이거 가지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뭐 중국과 짜고 치는 거다. 뭐 음모가 있는 것이다. 말들이 많습니다만 뭐 확정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공개했었던 그 내용들은요, 뭐, 사실은 사실이겠죠.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은 지금의 임상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기대감을 모았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쁜 결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도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미셀의 주가가 크게 급락을 한 상태고요. 주말 동안에 뭔가 이유가 나오겠죠. 길리어드가 또 성명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주가 흐름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말 동안에는 이 관련 종목들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을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네요. 특징 종목들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파미셀 같은 경우가 기대감을 가지고서 빵 하고 이제 월요일날 상한가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냥 일주일 만에 결과가 뒤집어져서 굉장히 좀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상황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서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또 깊숙이 빠져들어도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죠. 자, 어쨌든 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번 주말은 일단 미국 증시 뭐 주말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죠. 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악재가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시장을 좀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더 더뎌질 것이다, 또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들은 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많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기관이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약간의 변동성을 좀 연도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은 뭐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주말이 조금 찝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툭 털어버리시고요. 주말 동안에는 주식 걱정하시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주식 걱정 언제부터 하시면 돼요?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부터 주식 걱정을 새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불금, 또 뭐였죠? 이게 신토부리, 네, 신토부리,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즐기세요. 좀 편하게 릴렉스 하시고 재충전의 기회를 좀 가지셔야지 다음 주에 또 신나게 싸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말장 마무리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